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시간이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가랑비가 내리다가 이제 지금 시간이 1시가 좀 넘었는데요. 이제 좀 해가 나오고 에, 그 구름이 걷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 저는 이준석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이준석이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도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석이가 1985년생이던데 제 작은 아들이 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녀석인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개혁신당을 차려가지고 개혁신당 대표로 있습니다. 이낙연당하고 합당한 또 그래도 합당한 이후에 또 다시 각자 자기 길로 가기로 쪼개지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6억이라고 하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준석이의 노림수는 합당, 이낙연과 합당했던 이준석의 노림수는 결국은 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합당하고 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로서 굉장한 또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저렇게 후닥닥 합당과 또 다시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노림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용당했다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의 잔머리는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준석은 화합하고 포용하고 하는 것에는 거의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질러대고 비판하고 하는 여기에만 발달돼 있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절대 이준석은 포용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뭐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포용한 적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공격하고 막 질러대고 쏴붙이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지고 그쪽으로 두뇌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보여져요. 현재는 개혁신당 대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요즘에 하버드 대학교 그 경력 허위 또는 학위 허위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반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반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준석이가 상대방이 누군가가 자기 학력에 대해서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면 무슨 법적 조치를 해도 벌써 했을 거예요. 이준석의 성격상.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꿀리는 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이 이제 처음에 작년 12월 달인가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있던 허은하 국회의원이 탈당을 했죠. 그래서 그 이준석에게로 갔지요. 그런데 허은하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했던 사람인데 이준석에게로 가가지고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준석이나 허은하가 자기의 친정과 같은, 그리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키워준 국민의힘을 향해서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1985년생이고 허은하가 1972년생이던데 왜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도,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허은하가 앞장서서 이준석 과 그 행동을 같이 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뭐 허은하도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준석이 당을,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뭐 지역구 내보낸다고 하는데 지역구에 나갈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정당 만들 생각인데, 비례정당에 허은하 1번 꽂고 또 자기가 2번 하려니 이게 좀 체면이 구겨질 것 같으니 김종인 씨를 공천위원장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김종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김종인이 공천위원장 하지만 개혁신당에 공천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공천할 만한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가 온 것은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김종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준석 편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번은 여자가 가야 되니까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를 낸다면 1번은 허은하가 될 것이고 2번은 이준석이 되겠죠. 그건 뭐 다 빤히 보이는 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은 기껏 해야 3% 받으면 이제 한 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 3% 정도 받아가지고 저는 뭐 그것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김종인이 불러들이고 뭐 이준석이 뭐 또 어디 가서 그냥 그 되지도 않는 말주변 가지고 또 떠들어대고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3%를 받아서 비례대표를 낸다면 이제 허은하가 가야 되잖아요. 1번은 여성이어야 되니까 허은하가 갈 거란 말이에요, 비례대표로. 근데 여기에 꼼수가 있는 거죠. 허은하가 이제 이준석의 사람으로 이준석을 위해서 그동안도 행동을 했고요. 또 그렇게 뭐 탈당까지 해서 개혁신당으로 옮기기까지 하고,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이준석과 허은하가 꼼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허은하가 1번 3% 이상 받아서 다행히 국회의원 1명을 개혁신당이 가져간다면, 비례대표를 가져간다면 허은하가 당연히 1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은하가 1번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국회의원 하다가 사퇴할 겁니다. 그러면 2번이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이 허은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 순위대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비례대표라는 게. 그래서 야, 이게 이준석이 이런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누가 이런 말을 다른 방송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돌아가는 개혁신당의 이 선거판을 보면서 야, 이 녀석들이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이준석이가 지역구 어디 나가서 당선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이준석이는. 그리고 비례대표로 가도 개혁신당에서 1번은 이준석이 1번을 가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허은하한테 1번을 줬다가 허은하를 사퇴하게 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는 이 수를 이준석이가 지금 노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요. 야, 이 녀석들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어떻게 하든지 허은하만 당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 허은하만 당선시키면 그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러한 꼼수를 준석이가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봄 소식이 들려올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새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